할 말을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도 할 말을 결론을 내지 못하고 1부를 마쳤습니다. 2부 이제는 또 진행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다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책벌레 도서관에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근데 책을 그렇게 엄청나게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은 만큼 행동량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사람이 돼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들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은 만큼 그와 같이 행동하는 행동력이 거기에 받쳐지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글자 책을 지었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읽었으면 또 손으로 책을 써야 돼요. 글자를 써야 돼요. 손으로 글자를 쓴다, 책을 쓴다. 이 얘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책을 또 써야 됩니다. 현실 가운데 생활 속에서 책을 써야 돼요. 근데 읽기만 하고 읽은 만큼 행치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실상 그 대표적인 집단이 소위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소위 책을 읽고 배운 만큼 그만큼 말을 늘어놓고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어린 자들이 그 상처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읽은 만큼 책을 읽었으면 읽은 만큼 글을 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책을 읽었으면 읽은 만큼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자는 바로 실제 자연 만물의 존재물을 표현한 것이니까 책을 읽었으면 그 읽은 목적은 존재물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가령 나무라고 글자를 썼어요. 나무라는 글자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글자를 쓴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자연 만물에 존재하는 존재물을 글자로 쓰고 문자로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개념, 추상적 인식 개념을 우리가 뇌에 만들게 됐어요. 의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현대사회, 국가라는 조직체계, 법이라는 개념, 그리고 법체계, 이런 추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예술 세계, 문화, 이런 세계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이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세계를 만든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은 자연에서 비롯됐어요. 자연. 맞죠? 자연 만물.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연 만물.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글자를 봤으면 그 글자를 보고 글자의 발원지는 자연이니까 만물이니까 존재물이니까 존재물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추상적인 개념들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글자를 보고 그 글자의 근원인 자연 만물을 확인하지 않으면 글자가 변질돼 버려요. 그 문자가 이상한 세계로 가버려요. 그 문자가 변질돼 버리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망상, 허상. 이 문자가 변질되면 위험한 거예요. 문자가 변질되면 그게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가 가짜, 거짓말. 그 문자가 말을 낳는데 그 말이 시쳇말이 될 수가 있어요. 문자라는 것. 문자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림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 문자를 봤으면, 상징을 봤으면 반드시 그거에 해당되는 실물, 실존체, 사물,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자만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가 없어요. 확인 과정이 없어요. 거기에 따른 실천이 없어요. 생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면 그게 관념이 되는 거예요. 관념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세계로 잡념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관념이 잡념이 될 수 있어요. 잡생각이 될 수 있어요. 관념이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관념이 위험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관념은 그 온전한 생각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 관념에 빠져요.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관념이 지나치면 그게 망상이 되고 환상이 돼요. 환상, 망상, 실제 자연의 순리적인 법칙의 세계에서 동떨어진 완전히 그런 허무한 생각, 허상의 생각, 이게 오늘날 현실의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상의 나래를 편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편다. 가상세계, 허상세계, 허무한 세계, 망상세계, 망하는 세계, 망하는 세계, 막 나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실현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자연에도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세계. 그러다 보니까 허황된 뜬구름 잡는 세계, 얼토당토않는 세계, 그런 세계를 막 쏘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게 판타지라고 하는데 있지도 않는 만화 영화 같은 세계까지 흘러가 버렸어요. 망상은 해수욕장이라고 했어요. 오산은 비행장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보십시오.
그 생각이 실천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한 생각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허풍 떠는 생각, 허황된 생각으로까지 변질되어 버렸어요. 오늘날 종교가 그래서 그 악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종교인들이 하는 걸 봅시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종교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관념에 빠진 자들, 글자만 읽고 책만 읽고 실천하지 않고 실제 확인하지 않은 자들이 쏟아내는 그 말들, 소위 말해서 그럴듯하게 철학이라고 하지만 철학의 옷을 입혀놓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관념이에요. 전부 다 관에 다 실려갈 말들입니다. 관념이 무엇입니까? 관념론자 말뿐이에요. 실체가 없는 말이에요. 이론적인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시쳇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고 실제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적이지 않고 과대 포장, 과장, 광고하고 조작된 말, 왜곡된 말. 오늘날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에서 확인하면 확실해요. 분명하고 자연 만물, 자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확실합니다. 간단해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놓은 말들을 보면 이 말 저 말 늘어나요. 자기 주관적인 말들, 이론의 말들, 어마어마하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말들을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고 사람으로 하여금 욕망을 자극하고 허영심을 자극하고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죠? 있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말 들으면 그냥 순간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세계에 보면은 그냥 요란을 떨고 호들갑을 떨고 요란 법석을 떨고 그렇죠. 그 말들을 들어보면 그래요. 유튜브에 있는 말들 들어보십시오. 제목을 보십시오. 얼마나 허황되고 허영심에 날뛰는 말들입니까? 그렇죠. 현실과 무관한, 현실과 동떨어진, 그렇죠. 현실에서 벗어난 이게 관념의 추상적인 말들이 자칫 잘못하면 관념에 빠뜨려요. 망상에 빠뜨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었으면 어떻게 해요? 글을 쓰든가 아니면 그것을 놓고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시대는 이제는 이 말이, 이 텍스트가 이제는 이미지가 됐죠. 우리는 직접 눈으로 그 색감, 그리고 형태, 형상, 모양 그것을 직접 뇌가 느낀단 말이에요. 뇌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직접 그 이미지, 그림, 화면,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직접 보고 있잖아요. 직접 듣고, 직접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우리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가 소리를 들었으면 반드시 소리를 내봐야 돼요.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 관념, 환상, 허상에 사잡히고 그것이 심해져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이제는 눈을 감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기가 소리를 들었으니까 소리를 내야 돼요. 책을 봤으니까 책을 써야 돼요. 그런 격입니다. 봤으니 행해야 돼요. 소리를 들었으니 눈으로 봤으니 그것을 말로 말해봐야 됩니다. 말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올해 말처럼 뛰라 했죠.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말들 말고 그렇게 인위적이고 거짓되고 그렇게 억지에 무력적인 말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수준대로 자기 차원대로 입을 벌려서 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잣말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처럼 뛰어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요. 그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을 불러놓고 하면은 인위적인 말이 돼요. 형식적인 말, 가식적인 말, 억지의 말, 뭔가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안 하면은 마음의 흥분이 사라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음의 흥분이 사라진다. 알겠죠? 마음의 흥분을 사라지지 않게 할 말을 하라. 알겠죠?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의 흥분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흥분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이 없고.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어른도 말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할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몸도 움직이고 말도 움직이고 말을 움직이고 소리를 움직이는 것이 곧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식, 인식, 사고, 체계,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쳐다보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병 들어갑니다. 심령이 병 들어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어요.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냐?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살아나서 꿈틀꿈틀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유튜브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말, 영혼이 없는 말들, 기계적인 말들, 죽은 말들 이런 말들을 즐겨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차를 타고 온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운동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은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단 10분이라도
또는 5분이라도 자기 두 발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까지 부산을 떨며 왕래를 했어도 결국은 단 10분 5분 걸은 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운동량으로 볼 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철학 논리, 철학적인 말, 그럴듯한 말, 현란한 말들, 아주 책을 읽고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착각에 빠져요. 자기가 말을 한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말을 해야 된다. 자기 입에 말을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날 현실의 유튜브는 자기 생각을 못하게 구속시키고 묶어놓고 칭칭 감아놓습니다. 자기 말을 해야 신이 나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너는 너의 할 말을 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거를 쳐다보면 쇠줄로 칭칭칭 몸을 감겨놓고 감겨져요. 비단뱀이 몸을 칭칭 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날 유튜브를 쳐다보면 쇠줄, 두꺼운 쇠줄로 온몸을 칭칭 감아놓고 꼭 묶어놨어요. 방 안에 꼭 묶어놓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마치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낚아채갑니다. 익지도 않은 영혼을. 행위는 방에 묶어놓고 몸은 묶어놓고 그 영혼은 낚아채서 끌고 와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억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의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유튜브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이 시대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까 책을 읽는 때가 있었죠. 텍스트 시대가 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텍스트 시대, 책을 많이 읽는 책벌레 시대였어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오늘날 소위 사회의 지도층이 돼서 그들이 쏟아낸 말들이 소위 철학, 관념, 시쳇말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들은 책만 읽었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은 만큼 자기가 제대로 행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 마음, 정신, 혼의 세계를 살렸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유튜브를 쳐다보고 유튜브에 쏟아진 말들, 말의 시대에 말들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타인도 죽인다는 얘기죠. 이것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글자, 책을 봤으니 나도 글자를 쓰자. 소리, 음성을 들었으니 나도 소리를 내자. 알겠죠? 이게 공식이에요. 핵심이에요. 책을 봤으면 반드시 책을 본 만큼 자기가 책을 써야 됩니다. 글자를 봤으면 글자를 본 만큼 글을 써야 돼요. 책을 봤다. 글자를 쓴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소리를 들었다. 유튜브를 봤다. 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소리를 들은 만큼 내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말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도 말을 해봐야 돼요. 내 말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책을 봤으면 다른 사람이 손으로 쓴 책을 내가 눈으로 봤으니 그 사람이 손으로 책을 썼잖아요. 글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를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글자를 써봐야 됩니다. 그렇게 행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손으로 써봐야 돼요. 이래야만이 마치 육성을 음성 육성을 전기신호를 다시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소리를 들었다. 유튜브에서 봤다. 눈으로 봤다.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었으면 요즘은 소리로 듣는 시대지 않습니까? 손보다 빠른 게 혀예요. 입이에요. 소리예요. 소리가 빠르죠. 소리를 들었으면 그 소리를 들은 것 가지고 나도 소리를 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소리를 내봐야 돼요. 내 소리를 내라. 알겠죠? 그래야 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허상에 빠지지 않고 가상에 묶이지 않고 관념에 묶이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타인의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봤으면 나도 글을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글을 보기만 하고 책을 보기만 하고 그걸 끝나버리면 책벌레, 공부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이론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쏟아내는 말들이 소위 말해서 철학인데 철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어떤 눈으로 봤다. 어떤 것을 화면으로 봤다. 눈으로 봤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다. 귀로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꿀먹은 봉을쩍 입 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입을 벌려서 나도 내가 말을 해봐야 돼요. 말을 해보면 알게 돼요. 저 말은 아니구나. 저 말은 옳구나.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자를 분별하는 시대를 넘어서 소리를 분별하는 시대, 언어를 분별하는 시대, 말을 분별하는 시대입니다. 말을 분별을 해야 정확해야 맞다 하고 말이 뛰듯이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부지런히 말처럼 뛰는 한 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